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요, 시황 얘기, 어떤 투자 전략 이야기가 아니고, 자, 기업 분석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팁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좀 오랜만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재무제표 분석에 관한 글이고요. 그 중에서도 재무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자, 오늘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 재무 리스크,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왕왕 간과되는 투자 기준입니다. 자, 이 재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도 많이 사용하지만, 참고하지만, 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재무 리스크를 중요하게 체크하고 관리하십니다. 그 이유는,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 거래처가 과연 그 회사가 나에게 돈을 제대로 줄 것인가, 예, 현금 흐름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는 중요한 기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저희 지인들도 거래처나 예, 관련해서 거래처의 현재 재무 구조가 어떤지, 혹시 이런 재무 구조면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왕왕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그래서 최근에 예, 몇 건의 그러한 지인들의 부탁이 있어서 몇몇 기업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재무 리스크 관련한 증시 토크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글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먹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물을 먹지 않고 증시 토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몇몇 회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가끔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물을 좀 드시라, 예, 그런 조언을 주셔서 예,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예, 물을 조금 떠났습니다. 자, 재무 리스크를 체크할 때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하는 게 자,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은 다 아시는 투자 기준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200% 미만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재무 리스크가 적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한 20년 됐네요. 벌써 IMF 사태 기억나시죠? IMF 사태 때 기업들 부도나고 연쇄 부도나고 간신히 생존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부는 상장사들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을 200%에 맞춰라. 그때 당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싶지만, 그때는 부채 비율이 500%, 1000% 이런 기업들이 엄청났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대우도 1000% 넘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좋게 끝났잖아요. 99년 여름에 대우채 사태가 터지는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꼭 금융위기나 어떤 경제가 흔들릴 때 큰 위기가 회사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한 100% 미만인 기업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200% 미만도 괜찮지만 더 안전하게 하자면은 100% 미만인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인들이 어떤 거래하는 회사가 돈을 제대로 돌려줄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볼 때 부채 비율이 한 500%나 1000%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돈 받기 힘들겠다. 어떻게 해서든 받아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심지어 이게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억지로라도 버티지만, 자, 보통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 상장사 중에 소형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요 정도 재무 비율이면요,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요즘은 금융 시스템이
뭐 예전처럼 관치금융이 작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빠지게 되면요 순식간에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기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면요, 부채 비율 100% 미만인 건 많아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가끔씩 부도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바로 유동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점입니다. 유동 비율 밑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즉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인데, 요게 유동 부채로 유동 자산을 나눴단 말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대비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요 비율이 자 100%다 100%다 그러면은 요게 같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요, 요게 같은 값 100% 유동 비율이 100%일 때는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대부분 유동 자산 중에 말은 유동 자산이지만 실제 이게 현금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부채 대비해서 유동 자산의 비율, 유동 비율이 100%에 턱걸이 하거나 혹은 그 미만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요, 저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 연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립니다. 한 50개 종목을 꾸렸어요. 2009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초면 2008년 금융위기 넘어가고, 그리고 찾아온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직 위기감이 계속 있었어요. 기업들도 좀 상태가,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골랐는데 유동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유동 비율이 턱걸이를 100% 선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전에는 막 그보다도 낮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편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몇 달 안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부도가 나더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 뭐 50개 종목 중에 2%에 불과한 낮은 비중이긴 합니다만,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예 유동 비율이 100% 턱걸이하거나 미만인 종목은 아예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종목을 차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연구도 있고 이제 사례도 접해보고 그랬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낮다 하더라도 유동 비율이 100% 턱걸이하거나 미만인 종목들에서 사고 사례들이 왕왕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동 비율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식 관련 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같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사채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채들은요, 그 회사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리나 회사채 금리나 이런 거보다는 금리를 덜 줍니다. 대신에 그만큼 그 금리를 보존하는 만큼 주식을 싼 가격에 전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워낙에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연례 행사처럼 1년에도 몇 번씩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생존합니다. 생존해요. 왜냐?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은 높아지지만
유동 비율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현금은 계속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주식으로 일정 조건에서는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유동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뭐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자, 주식으로 전환되게 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깎아먹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들에게는 새로운 주주가 늘어나게 되면요. 그것도 현재 주가보다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건 불리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같은 경우도 점점 지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주 인수권에 관한 어떤 공시가 뜨게 되면 마음속으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실제 주식이 전환된 이후에는 주가가 하향 압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 신주인수권법 사채의 행사 가격을 낮춘다라는 그러한 공시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되시죠. 자, 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분이 계속 희석이 되다 보면요, 대주주가 절대 지분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돼요. 그래서 지분율이 10%만 돼도 대주주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2대 주주가 그냥 난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1대 주주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떨결에든 의도적으로든 1대 주주가 된 이 낮은 지분으로 1대 주주가 된 이들 중에는 나쁜 마음을 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돈을 이렇게 빼간다든가 나쁜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주식 관련 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그 발행하기 직전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큰 손이 돈을 투자한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돌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덩달아 추격 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재무 구조가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시나리오, 큰 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동 큰 손이 들어온다. 그리고 뭐 2008년이나 2007년에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는 중동 자금이 들어온다. 요즘은 차이나머니가 들어온다. 그때마다 패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금줄이 사실 그 자금줄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유동 비율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 이런 주식 관련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뭐 부도 발생 가능성도 높지만 어쨌거나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요, 투자를 하실 때 부채 비율이 오케이다, 나 이 정도면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동 비율이 턱걸이 내지는 미달 100% 미만이라고 한다면요, 투자를 오히려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달콤한 재료들도 포장이 돼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마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경제TV에 출연하는 패널 분 중에도 이런 소문에 혹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이시라면 유동 비율 꼭 체크하시고요. 최소한 이게 100%를 턱걸이 했거나 100% 미만이다 그러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빼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위험한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운용하는 입장에선 위험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험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 꼭 체크하시면서 100% 이하인 종목은 최대한 멀리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재무 리스크에 관한 주제로 투자 포인트, 투자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투자에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면서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화면 아마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뜨신 분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기 버튼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